네, 전국에 계신 거진 출진 단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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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각 교당에서 송년 결선법회를 아마 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당 그렇게 했어요. 무신선법 이제 10차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무신선법을 쭉 10차까지 공부해 오면서 나름 좀 욕심이 좀 생겼어요. 법문을 외우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해하고 나름대로 수정하듯 갖고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좋다. 무지선법의 그 법문이. 그래서 4차 넘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외워봐야 되겠다. 근데 무지선법을 전체를 그래도 나름 서툴지만 이제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선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고 싶은, 대중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저도 한편 마음에, 제 나름대로 정말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공부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나름대로의 그 차서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제 금년을 정결하고, 새 원기 111년을 맞이할 것 같아요. 맞아, 바로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 금년에 공부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원기 111년도에도 거진 출진 단회가 금년 한 것처럼 잘 존속, 계속되어서 우리 모두 같이 진급하는 거진 출진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기 110년도 끝부분을 장식하는 12월 28일 거진 출진 단회 무시선법 10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목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어, 그 소제목 세 개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지선의 강령과 동정 이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부분에 회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심양성과 정신수양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세 번째로 정의 불의와 자국치사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어, 소제목이 세 개로 주어졌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음, 이 소제목 세 개를 가지고 저희들 회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이해될지 아니면은 어느 분한테 넘겨드릴지 잘 모르겠네. 어느 분이 이어서 한번 금년 공부하신 거에 대한 소감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어느 분이 해주실까? 자, 보자. 가장 저 멋있는 우리 지터님 해주실까? 지터님. 네, 지터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감부터 여쭤봐주세요. 예. 저는 그 엊그제 엊그제 저한테 처한 일이에요. 엊그제 저한테 네, 처한 일을 그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리크루팅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사람을 데려오는 걸 리크루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원래 회사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딸이 아파서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딸이 많이 아파서 서울에 올라온 친구예요. 근데 원래는 저희 팀이 아니고 옆에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만두기 전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자기 일이 안 풀리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고 알려줄 수 있는 일들은 알려주고 그랬었던 친구라서 이제 지방 내려가서 있으면서도 이제 저희 일이 그만둔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져서 면이 딱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제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어, 길을 알려준 거죠. 길을 알려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딸아이하고 얘하고 집에 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같이 늘 있다 보니까 부딪혀요.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부딪히면 보호자가 죽어야지 환자가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얘 딸이 암이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못 살겠다 한 생각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친구한테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잘 봐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걔를 잘 봐주는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봐줘라. 제가 이제 자꾸만 그런 얘기만 했죠. 그러다가 같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너도 나와서 숨쉴 공간을 만들어라.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리크루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루에 저희가 2시간 교육받는데 20만 원을 줘요. 유경력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루 일당 20만 원인데 나와볼래? 그냥 와서 숨도 쉬고 와서 밥 먹고 그렇고 하고 갈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일을 해보겠다고. 리크루팅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 음,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계약하는 그 비용이 700이에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 준다 그러니까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원래 옆에 팀이었는데 제가 리크루팅 하는 거잖아요. 계보가 있는데 제가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저는 사실 그것도 제가 욕심이 없어요. 걔 리크루팅 한다 그래서 저한테 물론 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익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저한테 뭔가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 주겠다는 생각이었고, 옆에 팀장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면 저는 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팀으로. 그 팀장 소속으로. 음, 음,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저한테 제 소속으로 오겠다는 거죠. 근데 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이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이제 나무가 흔들리는 거야. 저는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그 가지들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지들이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걸 이제 저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저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팀장이 저랑 같이 팀원으로 일을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전해서 저한테 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못하겠다는 팀장하고 일을 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지. 그래 내가 너네 팀으로 갈까? 그랬더니 옆에 팀장은 언니가 오면 좋지.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이제 이렇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게 파열음이 없고 원만한 처사를 할 것인가? 이게 본론이에요. 이제 이건 음. 지금까지는 쭉 가지를 설명한 거고, 본론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딱 결론을 낸 건, 제가 오늘 지점장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톡으로. 지점장님, 내일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간을 좀 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후에 보재요. 그래서 네, 좋아요. 제가 이랬어요. 저는 그냥 지점장한테 이 문제를 던져버릴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제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네가 선택한 대로 따르겠다. 저는 생각이 많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점장이 우리 지점에 그래도 통솔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음, 것을 취할 것인가는 지점장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이 지점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딱 결론을 내린 건, 이거 문제를 지점장한테 그냥 탁 던져야겠다. 그리고 네가 하라는 대로 나는 갈게.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이냐 불이냐는 어, 원래 본래 자리에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저도 잠깐 분별이 생겼죠. 이걸 어떡하지? 내가 팀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 딱 생각이 가만히 있으니까 떠오른 생각이 제가 결론을 낼 일이 아니라 제가 결론을 내면 이 문제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지점장한테 이 문제를 토스를 하고 지점장이 결론을 낸 것에 제가 어떤 경우에도 따른다. 그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사님 말씀 다 어떻게 하신 거네요. 생각하세요? 음, 이제 이게 밖에 이제 공부 법위에 따라서 달라요. 제 생각이 그래요. 이제 우리 저 지타원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하나도 뭐도 있냐,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 의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안 중에 이제 동포운의 관계에 대해서, 동포운에 대한 이제 좀 동포끼리 저 서로가 뭐 이로우냐 해롭냐 이해관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대수유무의 치가 터득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12이해로 운전해 나가는 건데, 만약 이게 12이해로 운전하다 잘 안 될 경우에는 대종사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부처님은 해를 내가 안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토수만 해도 상당하죠. 그렇게만 하셔도. 그런데 자리 있다가 근본에 서 있다는 거죠. 자리 있다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100%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저도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해는 제가 차라리 않을지언정 상대편한테 이롭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것이 법문의 최고 스승이다. 그 치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지선을 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지터님 그 무시선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그죠? 네. 네. 어떤 그 경계를 당했을 때 그 경계를 내가 본래 적적 성성한 상태로 주와
어떤 그 경계에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되지, 뭐. 토스 받은 지점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근데 지점장이, 어, 지타원님이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요, 뭐. 아, 그럼요. 제가 그래서 네, 하는 그것도, 얘기예요. 네, 네, 그 사람이 결정한 것에 제가 네. 불편하고 힘들어도 저는, 그래, 그 안고 간다. 그게 저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옆에 팀장한테 가겠다 그러면 보내는 게 가장 편해요. 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오겠다는 사람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안고 가야 하는데 제가 안고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제 불편함을 제가 안고 가겠다. 그러면 저희 팀장이 저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말은 제가 지점장한테는 해야겠죠. 이런 얘기가 왔는데 지점장님이 선택한 거 방향대로 나는 지점장님이 하란 대로 간다. 뭐 옆 팀으로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있으라 그러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죠. 의원님, 네? 워블교육을 잘해서 대종사님 만나를 참 잘하신 것 같아. 그래도 제자 중에 제자신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뭐. 아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실제 경기를 당했을 때 이 마음을 쓰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순습되지 않으면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지타님, 그래서 좀, 원사님, 우리가 이 네! 마음 공부하는 게 네, 결국은 이거를 활용을 자유자재로 그럼. 네가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공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일치월장 되는 것 같아. 일치월장. 고속도로에 진입한 거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는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한다. 그래서 십이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의미를 이룬다. 예, 그러니 공부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네. 잠시 분별했어요. 제가 어떻게 분별을 전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근데 그거, 분별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별은 제 생각에는 알맞게 선의적으로 하시는 분별이고, 왜 그러냐면은, 야, 사람으로 나왔는데 왜 사람인 줄 아냐?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간 그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거요. 우리 다 부처. 그러니까 대종사님 하시는 제자로 똑바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네. 분별했는데 분별을 놓고 딱 보니 제가 네. 선택할 일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분별이잖아요. 적시에 맞는 시중 인죽불, 때에 맞는 인자함이 그것이 부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최고인 전 것 같아. 잘하시. 모르겠고 이거 저 반응 어디서 반응? 반응 좀 한번 좀 반응.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응. 네. 한 말씀 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두 분이 끝까지 그냥 오늘 끝날 때까지 두 분만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좀 반칙이라 빨리 지금 불을 꺼야 될 것 같아. 불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정담이 오가는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정답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말 잘못했네. 바른 정자라고 합시다. 바른 이야기. 어, 잠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타오님이 하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지타오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분별심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분별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우리 수행자들에게 첫 번째 이제 그 공부의 시작인데,
분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분별을 놓는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분별심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분별심 놓으면 뭐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무시선법의 강령에는 이렇게 단순하게요, 나와 있는데,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이제 육군이 유사하면에 해당하겠죠. 가치타원님이 한 일화가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지금 정의란 말을 한 번도 오늘 말씀 안 하셨지만 결국은 그 분별을 놓아서 낮추는 그런 지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신법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이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고, 어, 이제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이 관련돼 있는 정산종사님 법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해왔는데, 네. 정산종사 법어 경위편 30장에 이 무시선법에 대한 아주 간략한 무시선의 강령에 대한 간략한 그리고 확실한 그런 법어를 해주셨는데요. 네.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하고 여쭈니까 정상교사께서 답해 주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배운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정의와 불의는 누구나 생각해도 옳은 것이 정의라고 하고 누구나 생각해도 잘못된 것, 나쁜 것이 불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심과 정의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연결 지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이 동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무시선법에서는. 좀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유의법이 아니에요. 유의법.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결국은 정의를 실천한다. 그것이 무시선법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무시선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또 불의도 내가 어떤 나쁜 짓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그 불의가 아니고 일심이 아닌 잡념이 행동으로 나투면 이게 잡념이 행동으로 동해서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불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 저 무시선의 강령에 있어서는 무시선의 강령이 만약에 교과서라면 그 해설서 또는 주석서 또는 참고서로서는 아주 정상조사인 법어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치타오님의 일화에서 보면 내가 분별이 생기더라. 내가 분별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분별을 놓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분별을 놓으니까 바로 그런 지혜가 생겼어. 그러면 지원장님한테 맡기자. 지원장님의 판단대로 내가 따르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어떤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냥 그 상황에서 지점장님에게 맡겨드리는 게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그런 말씀을 지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저 지타오님이 여기서 올바른 게 뭘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아, 저렇게 하는 건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비 판별심, 시비 선악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심이 아니고 거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무의에 무의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성품에서 발하는 지혜를 드러냈다, 썼다. 근데 그것도 내가 그걸 써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별이 없어진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지혜가 나더라 하는, 그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선의 강령이 아주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떤 시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어, 생각해보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타운님이 그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근데 그 지타님이 그 아주 적시에 그런 그 인용을 좀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우타님, 우타님이 저 지타님보다 형님인 것 제가 같은데. 나갔다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지타원님에 대한 그 말은 이제 못 받겠고, 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여기 강령에 옛날에는 공부를 좀 그 무시성 공부를 모를 때는 네. 얘 지타원 들어와 얘 쟤네 금방 나가니 누가 들어갔어요? 빨리 저 단장님 좀 지타님, 주의 좀 지타원님이 주세요. 왜 얼굴을 갑자기 들어가? 감췄어요. 그래갖고요 지타님, 그렇게 저기, 그 거기 이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데 와서 형제로 빨리 좀 한마디 해보아. 좀 이따 네, 들어가라고 그래, 이제 지타님. 살아나오겠죠, 뭐.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려는 그 이 일심의 말씀을 저는 그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정신 차려서 그냥 일심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일심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끼리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헤매고 또 그 헤맨 것도 사실은 그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질 않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고 스스로 또 이렇게 그 미혹하니까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그 더듬는데 시간을 엄청 소비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지타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그 예. 대충 짐작하건대 이 일심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 성성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날 공부하면서 그 스승님이 가르쳐 주셔갖고 이제 그 공부를 쭉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응용을 이렇게 그 짧게 잡아주셨는데도 이게 잘못 해석하면 참 길이 공부길을 한참 벗어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원사님이 그 공부 아까도 그 알게 된 그 무시선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저도 속으로 아유 나도 저렇게 엄청 더듬었다 나도 정말 내가 저거를 엄청 더듬었어 이거는 1, 2년 더듬은 것도 아니야 나는 더 더듬었어 근데 저분 우리 원사님은 좀 빠르시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정신을 좀 차리고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일심으로 공부하는데 아유 예. 경기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린 대중만 잡을지니라. 아, 이게 아유, 야, 무지성법 외우니까 이제 암기 거기 딱딱 하셨더니 나오네, 이제. 암기를 하시니까 그냥 아니, 거북이 그냥 전화 오신 상대방도 그냥 끊을 수 있고 네. 카트 치면 되는데, 이게 뭐, 원로 교무님이 전화하시면 이거를 한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받을 때까지 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나갔다 아, 왔겠어요. 원로 네. 교무님한테 받으신 게 좋네. 행복한 거지요, 뭐. 네, 소장님. 예. 그냥 바로 오나요? 네. 예. 뭐, 단장님이 시키시는데, 뭐. 좋으신 단장님이 시키시는데. 예. 저도 사실은 이 무시선 이 강령에, 일심과 정의 불의를 이 마음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까 나우님과 그 우타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불의, 야, 참 정의롭다. 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의와 불의가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산종사님의 그 말씀처럼 그것이구나를 확연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10차라고 하는데 무시선의 강령 무시선 공부를 10차라고 했는데 아마 이 공부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일심과 정의 불의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는 예를 들면서 할게요. 그 육군이 유사하면과 육군이 무사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냉장고에 밥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반찬통에 있는 그 뒤에 뭘 꺼내다가 국 좀 그만 흘리세요, 단장님. 응? 코 좀 그만 흘리시고. 예, 겨울이라 그런가? 예. 반찬통을 꺼내려고 하다가 반찬통 뒤에 있는 걸 뭘 꺼내려고 하다가 툭 치면서 김치통과 그 위에 있는 그릇이 아래로 톡 떨어졌어요. 그럼 그 순간에 아이쿠 하면서 이제 김치를 치우고, 근데 그 그릇이 이제 제가 아끼는 것도 물론 이제 다 그릇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릇 하나가 깨져도 아깝고 그냥 접시가 하나 깨져도 아깝지만 그 이렇게 네모난 그 그릇 하나가 이렇게 세트로 된 건데 톡 깨졌어요. 갖고 순간적으로 아이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릇 깨진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서 불을 제거하고 해서 내가 김치통을 딱 떨어져서 그 김치가 온 사방에 튀었을 때 어떠한 잡념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열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그런 그 유리 조각, 그릇 조각도 이제 전부 다 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생각이 든 게 공부의 한 과정인데, 약간의 그 잡념이라면 잡념일 수가 있죠. 이제 이걸 다 치우고 나서, 왜냐면 제가 이것을 딱 꺼내서 이 내려오는 순간까지 김치가 김치통이 내려오면서 내 발에 탁 떨어져서 김치가 팍 퍼지는 순간에 제가 어떠한 놀람이라든가 아이고 이거 어쩌지라는 약간의 짜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그 주변 머리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 그라운드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순간적 김치가 내 발에서 떨어져 갖고 온 사방에 튀었는데 짜증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다 치우는 과정이 전부 다 일련의 과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할 것도 없죠. 그냥 내가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여유히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거겠죠. 정의를 양성하라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야말로 성성하게 그 마음을 쓰면 그것이 바로 그 정의를 양성할 것도 없는 바로 그 마음을 쓰는 거겠죠. 여기서 조금 좀 정의를 양성하라고 했는데 그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정의를 양성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일심을 썼다는 것.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아까 그 잡념을 제거한다는 말, 잡념은 바로 우리가 적적 성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잡념, 망령된 생각이겠죠. 예, 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이제 지방에 있는 동생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이제 동생은 화장실 가고 이제 저는 커피를 좀 마시려고 언니랑 동생한테 커피 마실래? 그랬더니 안 마신대요. 동생도 안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만 가서 쫄래쫄래 가서 커피를 딱 하나 사왔는데, 언니랑 동생이 둘 다 아니 야 동시에 언니는 야 그래서 동생은 아니 어떻게 휴게소에 들렀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뻥 터졌어요. 물론 저도 휴게소 갈 때 들러서 그 휴게소 음식은 잘 안 사 먹어요. 이제 밥 때가 되면 거기서 밥을 따로 사 먹을 때 있는데 비, 비싸기도 하고 굳이 또 1시간 뒤면 동생네 집에 가서 점심 먹을 건데 뭘 또 먹냐 싶어서 굳이 안 사온 건데 둘 다. 야, 언니, 그냥 오랜다고 그냥 언니. 휴게소에서는 뭐라도 사와야지. 그런 식으로 딱 하는데 조금 이따 밥 먹을 건데 그리고 아까 안 먹는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언니랑 동생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에 끌려서 야 언니라는 거에 내가 반응을 했다면 정말 기분이 나빴겠죠. 아무리 저 형제간이라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러면서 그 1시간 동안 그 차 타고 가는 내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거나 아까 왜 그랬지? 나 기분 나쁘네. 이러한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잡념을 제거한다기보다 내가 그 마음 상태로 적적성성한 그 마음 상태로 있으면 전혀 잡념을 제거할 것도 없이 잡념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일심을 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욕이랑은 조금 좀 그 양성한다는 것, 제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가 되면 일심이 되면 잡념이나 불의를 제거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여여한 상태가 된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또 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그것을 굳이 말씀을 또 이렇게 스승님들께서는 자꾸 양성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무언가를 자꾸 길러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초기에 받아들였던 공부법으로 인해서 그게 나름대로 저는 또 제 자신이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을 쓰기까지는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 말씀으로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것도 시간과 습관을 들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돌아보던 회광반조를 하든 뭐 그렇게 굳이 뭐 회광반조라고 말은 안 해도, 어쨌든, 올라온다 알아채면서 다시 또 그 마음이 안 돌아보는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든, 그 마음을 계속하던 혼자 그것을 계속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안 돼갖고 또 다시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고 요런 소소한 것이 본인만 알죠. 본인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소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과정 속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안 됐고 처음에 또 초기에 공부했던 뭐 양성해야 되고 길러야 되고 뭔가 시간이 가면 될 줄 아는 그런 공부법으로 꾸준히 했던 것을 다시 놓고 처음서부터 다시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중복되면서 내가 알았던 공부법하고 다시 내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는 이 공부법으로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는데 길들인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더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그런 저한테는 저 개인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범주 안에서는 각기 다 틀리지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내 공부에 비추어서 경험이 좀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주신다 그래서도 지금 제가 그때 우리 원사님을 만났으면 조금 더 좀 빨리 더듬지 않고 좀 했을 텐데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도 요령껏 요거를 착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더라고 원사님이. 선생님에서도 티처에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갖고 저는 마음의 분별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또 알아챘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제가 뭐 마음에서 그게 희석이 되던 알아지던 그게 되져야 그 다음에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 전 처음에 뭔가 알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했던 경험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뭐 원사님은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행운이죠.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다 만났으니까 땡큐죠. 감사합니다. I am so happy. I was an 음. English teacher for 20 years.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권했어요. 아, 진짜 티처이셨구나. 난 또, 티처가 네, English 뭐냐고 teacher. Yeah. 프로페서라고 해야 네, 되는데. 아니, 아니. 좀 딴 사람보다 In 그 my 가르치는 academy. 거가 어이, In my academy. 내 학원에서. 어이, 음, 20 years, about 20 years? 거의 이렇게 했죠. 20년 영어 가르쳤죠, 애들. 근데 아까 우리 소정님한테 이게 좀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묻는 거일지도 몰라요. 예. 아까 저기 그릇이 냉장고에 뚝 떨어져 갖고 발을 탁 터치하면서 엎어졌어요. 그냥, 예, 발에 이렇게 예, 모서리로 푹 떨어지면서 김치 뚜껑이 펑 열렸죠. 그러니까 그게 김치 막 열린 여기 막 쏟아졌죠. 그럼요, 예. 네. 1년의 과정은 어떤 장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그 말씀 중에 어찌 잡념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말 생각나요?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이 아울러 두 개 같이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났겠죠. 네, 순간적으로, 예, 이거 예, 내가 예. 아끼는 건데,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들으면서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를 비춰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면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를 못했구나. 이렇게 툭 그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냐면은 그래도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일관됐습니다 쪽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은 어찌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른 잡념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하는 말도 하셨어. 이 녹화를 이제 나중에 그래. 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아마 이렇게 쓸 거,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는 툭 이렇게 던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그 어려운 부분은 취사는 상당히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아, 부분에 예, 가면. 거기에서 제가 거기서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네.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과정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떠올리지 않아도 이걸 탁 떨어뜨리는 순간에 내가 약간의 부주의했구나 생각을 안 해도 요렇게 그 과정 그러니까는 김치통 뒤에 있는 걸 꺼내려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 생각을 내가 부주의했구나 안 해도 이미 그건 내 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됐지, 뭐.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더 예. 말할 필요 없는 아이고, 내가 그걸 잠시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상관없죠. 이제 그게, 그게 수동 씨 네.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원사님 우리가 그 늘 마음 공부하면서 주의심을 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그렇죠. 다른 그 분별심을 안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성성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결에도 지금 그 냉장고 같이 문을 열고 뒤에 거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떨어진과 동시에 나의 부주의를 벌써 내가 알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돼요. 그러면 된 예. 거예요, 그러면. 아우 네. 짜증난다든가 뭐 이런 게 그게 동시성으로 그렇죠.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난다거나 아니 내가 부의지해서 떨어지겠거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뭐 짜증이 난다든가 에이씨 뭐 이런 데든 이렇게는 안 되더라는 얘기지. 난 그렇게 그런 들었는데 거죠.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된 거예요. 야,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 다른 잡념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음. 그때 바로, 내가 부재했구나.
그러면 미리 따지면 하시다니까. 날 게 없는 미리 거. 내가 하시네. 무시했거나 딱 그러면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네. 마음의 고삐를 잠시라도 놓고 보면은 보심을 상하는지라요, 그게. 그 이후, 우리 지금 무시성법에 하는 걸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짜증날지도 사실은 없는 거죠. 아, 내가 지어서 받았구나. 하고 다시 되돌려서 적적성성한 상태로 동정 이려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무지선의 아주 최고의 공부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일본에 저희들이 무지선의 강령에서 동정 이려는 같은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무지선의 육군 유사하면 의사하면 어떡하라고? 일심양성, 잡냄색. 이게 뭐예요? 동정 이려를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하나죠. 여기에 비추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승타님도 혹시 말씀하실 때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할 때 여기 본문에 주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게 적합한 예인지 아닌지 잘, 분간은 잘 안 되는데요. 던져보세요. 던져보고 또 네, 일심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그게 네. 집착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이번에 일을 겪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최근에 조리사가 이제 휴가를 가서 제가 3일 동안 이제 조리사 업무를 제가 대신 했어요. 이제 그 일을 아이고야. 하는데 제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 과정도 좀 더 평소보다는 제가 미리 준비를 잘 했고 또 매뉴얼도 제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하면서도 좀 이게 신경은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결과는 잘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심심이 불편이 많이 남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워낙 준비하고 일심으로 해서 내가 원만하게 하였거니 이제 이렇게 저는 했는데 엄청 머리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여러 음, 가지 이제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뭐지? 이제 이런 제 나름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 잘 가래가 안 나요. 이제 제가 음, 이건이 이제 무사할 때는 제가 줄심 있게 다 준비도 했었고 그 일을 할 때는 일심으로 제가 그 일 해서 그 일을 아주 이제 뭐 결함 없이 잘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제 몸은 이렇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었고 예전에도 했었던 경험이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일에 너무 주착이 많았었던 것 같다. 그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일심이 오히려 제가 주착을 거기에다가 더 많이 하게 된 거 아닌가? 이제 약간 그런 어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응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주한법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겠지?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시종 공부에서는 아까 우리 우타님 말씀처럼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길을 잘 못 가고 있나? 이제 이렇게 나름 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상담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게 능하지 않으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팔, 다리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능하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저하고 동체가 돼, 동체가. 쉬워요. 능이 나면은. 제가 근래에 하는 일이 이 파이프, 쇠 파이프 이런 거, 각관 파이프, 뭐 여러 가지 뭐 앵글 이런 것들을 구부리는 밴딩이라고 해요. 밴딩. 구부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줘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뭐 충분히. 그런데 이 밴딩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할 때가 있냐면은 그 사진 한번 띄우면 참 좋은데 여섯 번, 뭐 일곱 번, 심하면 여섯 번씩 이렇게 밴딩을 해요. 구부리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10개, 20개가 똑같은 각도로 굽어지는 간격이 비슷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비슷해야 돼요. 똑같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계산을 해서 재야 돼요.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귀에 딱 집어넣으면은 기계에서 이렇게 딱 깎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여기다 집어넣고 이만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계란 요리할 때와 비슷해요. 이렇게 다 접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계란 뭐 말이 할 때 풀어서 열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능한 사람들은 쉽게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온통 한 지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싫어요. 힘들어. 그게 집착도 아니고 이게 내가 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좀 싫은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피곤해요. 피곤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할 때까지. 그래서 기수는 대중사님 법문이에요. 기수는요 어떤 말을 주더라도 능히 잘 타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다? 내가 능하지 않다. 대중사님 법문을 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능할 때까지 하세요. 나영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그게 하시겠어요? 하세요. 아니요, 우타원님 저 말씀이에요? 울타님 말씀 하시고, 울타님 말씀 하시고 하세요. 예. 그러면 우타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게 그 이어지는 아니고 말씀 같아서, 예.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저도 그래. 그 마음과 그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네. 그 마음과 그게 이렇게 딱 힘이 아직 그 마음에 힘이 능이 안 생겨서 그렇죠. 그러다 그걸, 보면은 하기는 네. 하고 내가 굳이 그 마음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몸은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힘든 그거보다 더 좀 어려운 경계가 와도 경계라면 경계잖아요. 뭐 육신으로 경계를 했던 뭐 또 다른 경계로 일로 왔던 뭐가 왔던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쨌든 분별하고 주착하지 않는 힘이 커지니까 그 몸도 한바 없이 편하고 마음에도 그게 안 남으니까 숙제 없이 뒤끝이 깨끗하고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공부길이 맞구나 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누군가에도 이게 제가 당당히 이 공부를 해야지 맞아요. 원불교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부분이 그런 포인트예요. 승타원님 조금 네. 답이 됐나 모르겠다. 네, 이게 네, 네.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녹화가 아닌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가 또 좀 더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주저리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저기 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 녹화가 되니까 제 공부담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네. 처음엔 안 돼서 다시 뒷걸음치었다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앞에서 또 경계가 만나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또 속이 상했다가 그랬던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있잖아요. 왜
그 이롭다 하는 그런 심경이 어느 날 왔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일을 했는데 일이 없어. 그냥 일을 한 건지 말은 거지 그냥 얼마나 간단한지. 그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힘든 일은 분명 했는데 그냥 일 없이 그냥 헝거롭게 했다는 그 말씀을 그냥 딱 맛을 보게 되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방 네, 오겠네요. 좋은 그걸 말씀이에요. 잡으셨으면. 하여튼 빠르셔. 예, 아유, 참나. 저도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초창기 때 지금도 이제 초보자이지만 그때는 이 마음 공부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의 숙제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좀 전에 우타원님께서 그 길이 난다고 뭐 어떤 용어를 쓰셨는데 능이 난다. 능이 능이 난다. 난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이렇게 내 스스로 마음을 보고 할 때까지는 그 내가 마음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숙제로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숙제를 안고 살았다는 그 상태는 내가 적적성성한 상태가 아니었겠죠. 물론 그 다른 유사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일심으로 적적성성한 상태로 일을 처리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외의 상태에서는 제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던 때가 꽤 길었어요. 저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예, 여기까지요. 예, 단장님. 네, 저도 한 네. 말씀입니다. 지금 안 돼. 저기, 나우 형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좋아요, 했는데, 좋아요, 좋아. 둘이 아니, 하다, 너무, 나도 한 너무, 말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다투어서 맞아요? 공무원들이 말한다는 게, 네, 저도 한 말씀. 네, 너무 좋죠. 그치. 나 형께 국문이냐. 봐줬다. 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제가 마음이 뭔지를 알 때까지가 숙제였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을 알 때 그 숙제가 날마다 어떻게 숙제를 하고 살아요. 이 바쁜 세상에. 저는 나가서 맨날 사람을 만나고 맨날 일을 하고 하는데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그 머릿속에 그 숙제가 없어. 근데 제가 한강을 2시간 걸을 때가 저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거야. 한강을 2시간 걸으면서 이제 그 마음을 보기 위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 그랬는데 그 숙제가 저는 그 하나 되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행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숨 쉬고 내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승님께서. 본래 성성적적할 때는 이게 다 하나 돼서 모든 것이 다 들려야만이 그 본래 성품짜리를 아는 거다. 그러니 저는 숙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나?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네 마음은 어디에 있나? 내가 귀에 잘 들리나? 이렇게 행선을 하면서 늘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던 게 숙제였어요. 그게 3년이야. 3년을 2시간.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2시간씩 걷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사람은 숙제를 하고 나서 숙제를 딱 마쳤을 때 그 기분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고 3년을 못 풀고 있는 거야. 그 낑낑거리고 그 풀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루에 그냥 그 문제가 풀어졌어. 답을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답을 알고 나니까 그 답이 그렇게 쉬운 답인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낑낑거렸는데. 답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다시 그 상태를 되기 위해서 늘 수행하듯이 사는 거야. 이제 또 걸으면서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라는 것이 없으면 그게 수행도 숙제처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숙제처럼 해야 그 숙제를 해서 답을 얻고 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그 본래 성품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 그 다음에 분별하는 나를 알아보는 그런 횟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분별하는 순간에 분별하는 순간 저를 보잖아. 알게 돼요. 너 분별하구나. 이렇게 금방. 그렇게 되고 분별하지 않고 본래 성품자리에 머무르며 일상을 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지. 점점 어떻게 더 이게 뭐랄까 이렇게 더 말하면 익숙해진다고 될까요? 하잖아. 제가 엊그제 그 필라테스 운동을 했어. 금요일 날. 필라테스 1시간을 했는데요. 그 필라테스 하고 났는데 지금도 근육이 아파 죽겠어.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하니까 하고 나면 며칠씩 아파요. 근데 이게 필라테스를 날마다 해서 능이 난 것처럼 우리가 능이 났어. 운동이. 그러면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해도 이렇게 안 아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이 능이 나면 늘 일상 우리가 숨 쉬듯이 그냥 일상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타님, 싶습니다. 지타님, 네? 숙제가 네.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숙제? 저는 숙제가 숙제가 의미하는, 네. 제 숙제는 뭐였냐면 우리 그 자성자리를 보는 거였어요. 제가 자성자리를 봤잖아, 깨닫는 이제 거였어. 봤잖아. 그러니까 봤잖아. 그게 숙제였다니까. 사성자리를 볼 때까지가 숙제였고 아, 그 보고 난 이후에 다음에 숙제도 있다고 했는데, 보고 난 보고 다음에도 난 이후 아니요. 보고 난 이후에는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수행도 그런 숙제처럼 해야 그 수행이 그 어느 순간에 그 숙제를 답을 풀듯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수행해. 그렇죠. 입으로만 수행해. 예. 수행이 숙제처럼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 수행을 본래 성품짜리 우리 자성짜리를 알 때까지는 수행을 하려면 숙제처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고 난 다음에 숙제가 없네. 네? 보고 난 수행을 다음에 하고 숙제 난 없어? 다음에는 아니,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견성한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숙제가 없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수행을 또 하는 거지. 또 그렇지, 다른 수행. 그렇지. 아, 그걸 숙제하는 거잖아요. 숙제 그건 아니야, 그거? 숙제가 아니지. 그걸 숙제라고 하면 되나? 마음의 고삐를 잠시라도 놓고 보면은요, 어때? 아이,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자성을 나빠요. 자성을 알고 나면요, 원사님, 네, 제가 네. 해보니까 자성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알았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사람이 언제쯤? 기뻤으면 본래 언제쯤? 언제쯤? 기뻤으면 다시 그 기쁨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언제, 숙제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다니까. 언제 숙제 한 것 같아요? 언제쯤에? 저요? 네. 제가 한강을 2시간씩 3년을 걷고 음. 확실하게는 3년을 걷고 한 4년쯤 됐을 때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연도, 원기? 연도로 하면 2008, 2009, 2010, 2011년. 2011년, 한 11, 13, 14년 됐네? 13, 그렇게 14년. 됐죠. 네네. 그때 뭐 아주 엄청 짜릿했지요. 그런 그게 거 없으세요? 짜릿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저는 되게 그게 뭔지 짜릿하고 몰랐어. 시원했어요. 근데 음, 원사님, 우리가 네. 있잖아요. 그 엿이 뭔지를 모르고 처음으로 엿을 먹어보면 그 엿맛이 뭔 맛인지 아나요? 그냥 달콤하기만 하지?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맛을 봤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시에 해결이 돼. 일시에 한 방에 쫙 그냥 얼마나 짜릿하겠어. 그 대종사님 어떻게 했어요? 남막신을 신고 눈이 하나도 안 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잠시 동안 선후로 아침 저녁으로 달로로 말하면은 보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차차차 그것이 밝은 지혜가 그대로 쭉 유지 형성됐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숙제를 딱 해결하는 순간 쉬워요. 그 다음 숙제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멘트를 했습니다. 예. 그니까요. 승타원님 그게 어떻게 답이 좀 됐어요? 네, 네? 네네. 아, 소감이 도움이 있어요? 많이 됐습니다. 네. 아, 뭐 감이 잡히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몰라. 그렇죠. 그러면 사실, 돼.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비유가 그런 거야. 세상이 전혀 모르는 신세계를 경험하면 그게 뭔 줄 아냐고요. 모르지. 근데 한 번 경험을 네. 했어. 경험을 네.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쉽잖아. 처음에 그게 뭔지를 음, 모르고 경험을 했어. 그 다음에 딱 음. 그것을 딱 이렇게 맞닥뜨려.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알잖아요. 알아. 삼선을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너무 됐던 거 아니야? 그거 오래 굽보면은요 네,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은데? 3년 만에 그거 봤다고 해서 그래, 숙제 길었다고 그랬을 그렇지. 저기, 나영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또, 네, 예. 네, 네. 오늘 좋아요. 이렇게 특히 우리 저 치타오님이 판매를 끄다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단회가 진행되는 게 진짜 단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시켜가지고 누구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근데 오늘 어, 자청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공부하는 뭐라 과정 또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너무 단회다고 너무 좋습니다. 어, 다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떠오르는 대로 좀 메모를 좀 했어요. 이제 이 얘기 듣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저 얘기 들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해서 좀 저도 몇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 우선 최근 거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요즘에 스쿼트를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거든요. 스쿼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동작 있잖아요. 스쿼트가 근육 뭐라 그럴까요? 운동에 또 좋고 나이 드신 분한테 좋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스쿼트를 못 모르고 시작을 아니 몇 개를 할 줄은 모르고 이제 했는데 한 세트에 30개래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50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약 한 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분 정도에 걸리고 30개 하고 처음에 30개 하고 15초쯤 지나서 다시 또 30개 시작하고 그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나서 좀 피곤하니까 한 2, 30초 한 20초 있다가 하고 그다가 나중에 이제 30세트 그러니까 30개로 1세트, 2세트, 3세트까지 하면 좀 많이 이 다리가 피곤해요. 운동이 되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30개를 하고 그다음에 30초를 쉬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리가 막 그 근육이 텐션이 와가지고 정말 운동답게 이렇게 막 힘이 들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30개는 이제 1분 동안 쉬고 하거든요. 근데 강도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가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이제 허벅지가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이클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이클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이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은 다리가 그렇게 힘이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 공부, 마음으로 해서 그 자성을 보는 견성 하는 그런 과정은 내면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 또는 괴로움 이런 게 많죠.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바깥으로 이렇게 물질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이 아니고 욕망이 아주 들끓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어, 돈, 뭐 재산을 또 쌓고 그래가지고 부자 되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 마음은요 내부적으로 이 마음은 괴로움을 동반을 하거든요. 항상 구도는 견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전부 그 괴로움이에요, 되게. 즐거움이나 심심해서 하는 거는 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까 저 우리 지타오님이 얘기하는 게 많은 이제 공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모든 그런 괴로움이 그 상태가 내가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억압했고 속박을 당했던 것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해요. 어, 그 몸으로 얻는 그런 어떤 즐거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사실 감옥에 있다가 감옥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비교를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몸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몸이 좀 이렇게 속박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어도 완전히 꼼짝 못할 정도로 몸이 길게 갇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평이든 뭐 두 평이든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지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감옥 밖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굉장히 정말 하늘이 다시 보이고 그렇게 세상이 달리 보이겠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마음의 그 성품을 깨치고 그 마음의 자유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아마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각을 하셨던 우리 대형사님 어떠시겠어요? 그야말로 견성이 아주 대각 아주 완전한 그런 저기를 이루신 분들은 얘기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지타원님은 그런 견성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오거나 좀 상담을 하면은 설명해 줄 수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 경로는 다지만 결국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 그 상태 마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성의 공원정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깨달음 뒤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교 선중에서는 늘 오후 수행법이라고 그래서 깨달음 후에 그 수행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승타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나는 일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것을 간추려서 어, 제가 그 파악을 에,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과연 일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게 뭔가 좀 안 될까? 그러니까 일심과 주착을 조금 혼동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그런 뜻이었다면 제가 메모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 하나에 온통 전심전력해서 하는 것을 일심이라고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일심으로 한다. 일을 일심으로 한다. 공무를 일심으로 한다. 그런 것인데 우리의 여기에서 무시선법의 강령에서 나오는 일심은 그리고 우리 교전에서 일심은 공원정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품 그 자리의 마음. 더 쉽게 말하면 성성적적한 그 상태를 일심이라고 불러요. 이 일심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 일심을 표현할 때 그걸로 하면은 그게 우리 공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주착에 해당하는 거죠. 열심히 일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일심으로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주착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그것만 계속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상취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 불교에서의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성성적적한 마음,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워시 깨어있는 마음, 거기서 나타나는 두력한 지혜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심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성에서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무의의 사실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일심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무시선법이고요. 저의 경험을 또 이제 생각이 나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무역 업무이기 때문에 무역은 상업이잖아요. 상업, 다시 말하면 이익을 투자를 해서 뭐 돈이나 자기의 육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노동이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능하지 못해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능하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익을 얻는 일에 별로 제가 능하지 못합니다. 전생에서 온 그런 제 그런 습관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남에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 공적인 일 그런 거를 할 때는 참 제가 피곤한 걸 잘 못 느끼는데 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에서는 그다지 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역 업무이기 때문에 영업하고 거기서 회사 이익을 얻고 저도 이제, 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참 많이 지금 무역을 한 지는 참 오래됐는데 거의 평생 직업이기도 한 건데 제가 참 이거는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잘 끌리지가 않아요. 그 일에 마음이 이렇게 막 끌리고 주착되고 막 해서 막 가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일구고 뭐 이런 거가 제가 마음이 도대체 가질 않아요. 그래서 꽤 많이 그 어떤 그 이익을 취하는 수익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제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다 전생에도 장사나 상업을 내가 안 해본 탓이다. 이런 생각을 참 젊었을 때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몸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남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그게 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즐겁고 재밌고 또 능률도 있고 하는 방법도 잘 알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자기의 그 해왔던 그런 어, 업이 뭐 농사를 지었던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런 공장 일이 있던 아니면 뭐 정치를 하든 무슨 뭐든 여러 가지가 그게 이 금생에서도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도덕적인 거, 시비, 이해 이런 것이 좀 부당한 그런 것을 노리고 또는 얻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의 그런 같이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고 동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마음자리를 알고 제가 마음을 깨닫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게 세상이 각자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담으로 인해서 자기도 업을 또 짓는 것이고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또 번 사람들은 또 그것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이 다시 또 돌려받기 때문에
또 이게 마치 그 바다의 풍랑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ups and downs, 아까 저 영어 선생님 하셨다니까. 이 인생의 그런 ups and downs가 이렇게 많구나, 전 세계가.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고 이렇게 돌발적인 일도 많고 또 갑작스런 그냥 큰 대도라고 그러죠. 큰 도둑이 이렇게 세상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어쩌면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사상 사람들이 또 알아주지도 않고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착한 사람이 알고 보면 모함을 받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반대로 또 착하지 않은 사람이 또 근사하게 이렇게 해서 큰 어떤 권력이나 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저기를 고통을 저기로 해서 어, 그것을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취한 경우 참 많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도덕 윤리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회가 옛날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각자의 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돈을 뺏긴 사람은 또 그것을 어떻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그 돈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또 상대방은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 인과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 세상을 그렇게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지상낙원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각자의 그런 업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래서 저로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자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뉴스를 보면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자기의 신념이나 믿음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공평하지 않은 그런 대우를 하면서 그게 옳다고 하고,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불평등한 일, 때로는 그 이기주의가 이렇게 성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음, 막 부러움을 사고 그러는데 그 어이없는 일이 참 많아요. 어이없는 일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실은 어디다가 쓰는지는 몰라요. 통장에만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게 유통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재화가 이렇게 쓰여지면 좋은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개 그것이 통장에 있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개 보면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또 바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돈 벌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사회에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생산적으로 돕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는 아닙니다. 항상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돈을 정말 제때 쓰지 못하고 갖지 못해가지고 정말 춥고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또 많이 있고, 한쪽에서는 사치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치가 극에 달한 사람들 것을 또 많이 모방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또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결혼식을 너무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걸 또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혼식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명품 뭘 했다 그러면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짓들이, 어른의 지혜로 보면은 어린애 같은 짓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정의, 불의와 정의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의롭게 산다. 문제는 그 정의가 각자의 업에 의해 애매하지.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게 정의로 안다는 거예요. 애매하지. 예, 그게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 정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요. 어떻게든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그냥 한탕해서 돈 벌고, 또 주말에는 낚시
가가지고 한가하게 이렇게 낚시질하는 걸 정의로 하는데 세상에 낚시질이 무슨 정의예요? 미끼 가지고 저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거. 그 배고파서가 아니라 재미로 잡아 죽이는 건데 그 서양에서는 그걸 또 망중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또 상당히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의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 문제잖아요, 항상. 왜 봉건 시대의 정의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정의하고 왜 다르냐고요. 그때도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때도 뭐 많은 그런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정의는 다르고 지금 정의는 다르냐고요. 또 지금 정의와 왜 지금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갖다가 웰빙 그런 어떤 어렵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길 기본소득도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사회민주주의더만요. 예, 그렇게 살고. 근데 그걸 또 왜 게을러지게 왜 돈 주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걸요. 뭐라고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핵심을 오게 되는데 이 무시선폭을 보세요. 정의가 뭔지. 이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분별주착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통하면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정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무시선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을 딱 1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정의냐 불이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건 정의지 이건 불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그러면 잡념 안 하면 되지. 열심히 그 일만 하면 되지. 그 일심이야. 이건 일심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그 주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 성성적적한 그 자리에서 지혜가 저절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동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행위로 옮겨질 때 육신으로 옮겨지면 그게 정이다. 잡념을 하고 있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텅 비지 않고 잡념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 사람들은 선업은 없고 악업만 업이라고 그러는데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업도 결국은 그 선업을 지은 것이 자기의 그 의도된 그냥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자성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잡념은 우리의 자성의 지혜가 가려진 것을 저기 말해서 잡념, 분별, 뭐 망념, 주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떠오른 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까 그 소장님 아까 저 냉장고 열다가 뭐 깨졌다고 그러셨나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요동이 없어요. 막 스스로가 막 가책을 느끼고 이런 거 없어요. 예상이 돼. 이거는 깰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이럴 때는 깨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 느끼는 것처럼 해서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상을 하지 않고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일이 터지면 자기의 본래 습성이 나오죠.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러죠. 막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상 없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욕이 막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예상을 하고 가면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 못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본성이 잘 쓰이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무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성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거기에서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팍 나니까 그런 그 지혜가 아닌 지혜가 가려진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성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성성을 하면 깨어있으면은 자기의 지혜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여야 되는. 깨어있는데 이제 텅 빈 마음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중생들의 수행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공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좀 선과 규감이라고 해야 될지 구감이라 될지 구감이라고 해가지고 귀감이라고 하는데 귀감. 근데 예, 규감인지 구감인지 하여튼 그래 규감이라고 귀감이라고 하는 것 말했던 거. 같아요. 그 선과 규감에 오면 서산대사 청어 스님이요.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에 이게 나와요. 전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됐지만 벽국 벽극 풍동이요 심극 마침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철 얘기일 거예요.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구니가 침입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지금 성장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그냥 멍한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짝 정신 차리지 않은 상태, 텅 비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마구니가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잡념, 분별심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본성에 그런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러면서 행위가 올바르게 나타나는 그 자리가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벽극풍동, 심극맞춤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한번 듣고는 책에서 보고서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머릿속에 그냥 저절로 외워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저 지타오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적어놨는데 성성적정하게 되면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 말하는 걸 자기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귀에 들려요. 그래서 말하는 게 헛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성성적정하지 않으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뭔가 이게 벗어난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막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잘 못 느끼죠. 뭐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성적절한 마음이면 그런 상태에서는 텅 비고 깨어있는 마음에서는 우리 이제 무시선법에서 일심이죠. 이 상태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낮추기 때문에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육군이 다 완전히 깨어있어요. 육군 동작이 깨어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득 잘못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아서 마구니가 침입하지 않는 우리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사들도 깨달은 뒤에 그 공부를 꾸준하게 심국 마침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부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저희 지금 소제목에 세 번째 정의와 불의 이거에 대한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정의 무엇이 정의냐 있었는데 작업치사와 같은가 다른가 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 다른 분 혹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은 정의는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뭐 이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지타원님 어이 지타원님 해주려나? 아따 지타원님 할 수 있을라 모르겠다. 마이크 꺼졌어요. 지타원님 켰어요. 네, 네. 정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리 분별로서 하는 정의와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정의, 우리가 무시선법에서 하는 정의는 분별하지 않는 그 본래 성품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정의다. 그랬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점장한테 토스한 거는 저는 제가 분별하지 않고 하는 행위. 그것이 저는 정의로 보고요. 제가 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격가지를 자꾸만 쳐서 분별하는 게 불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문에 근거해서 하면 또 할 말씀 없어요? 법문에 이렇게 뭐 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딱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문으로다가 예, 딱 그 이렇게, 우리 사막의 작업취사 부분에 보면은 어 정의여든 사막에 나오나요? 다른 저기에 나오나요? 저기 소속률에 여기 나오지. 작업치사 요지 강령에서 있어요. 작업치사. 정의여든 죽기로서 하고 그런 말씀 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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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이여든 죽기로서 안 한다. 이 죽기로서 예. 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판단 우리가 얘기하는 분별 판단 시비를 갖다 판단해서 정확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에 놔두는 텅 비어 고요한 그리고 밝은 지혜로서 하는 것을 정의로 표현되어 있는 무시선법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작업취사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것은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교에서 본 정의와 불의, 유교에서 보면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우리 무시선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혜가 가려져 있는데 그것은 분별주착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경계를 대했을 때 분별주착이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지혜가 가려져 있는 뚜렷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와 작업치사는 서로 다른 부분이죠. 서로 무시선법하고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무시선법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수행을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도덕관념, 윤리관념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일심양성과 혹시, 정신수양도 마찬가지고요. 예. 음, 일심양성은 우리 저기에서는 사막 공부에서는 정신수양 과목 중에 일심양성이 있어요. 정신수양 을 이제 좌선이나 연불로 해서 일심을 양성하는데 그것은 정신 수양은 일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무시선법하고는 달리 고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가 없는 그러니까 육군이 무사한 상태에서 이루는 그런 일심 양성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일어나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런 공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시선법이죠. 근데 그게 수양 과목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군이 무사한 상태에서 하는 일심이라고 하면 봐야 되겠죠. 그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무시선법이 아니죠. 별도로 작업취사 과목이 또 필요하다. 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시선의 강령과는 다른 일이 되는 거죠. 혹시 다른 분 또 말씀 있으실까? 네, 한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음, 한 말씀씩 더 제가 끝부분에 이거 한번 멘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무시선법 10차까지 왔어요? 하시면서 나름의 소감을 한 말씀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감 좋은데. 말씀, 네, 어느 분이, 제가 먼저 네, 저는,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려고? 나중에 하셔가지고, 아니, 하고 또 하라 그래요. 딱 하고 하고 또 또 하라. 알아봤어요. 그럼요. 끝덩어리. 아니, 얼마든지 하죠. 그렇게 하겠죠. 아이, 한 번만 해요. 네, 불러낼 그, 거야, 불러낼 거야. 네. 이게 사실은 무시선법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늘 해야 하는 일 하고 수행하듯이 그냥 생활하듯이 해야 하는 일이 무시선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시선법은 뭐 매번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늘 새롭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루터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소정이요.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네. 우선은 이 무시성 공부가 대종사님이나 정산 총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엑기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만 알면 저는 이것대로 공부를 한다면 대종사님과 정산종신께서 저희한테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중국사님 말씀 아니 대종사님 말씀과 그 정산 종사님 말씀을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대사님의 그 법문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저희 의견을 교환을 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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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그 소태산 저 회관,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대사님의 그 법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사님의 글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앞에서 그 화장실 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장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대산 적궁편인가? 적궁편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김치라면 시어머님께서 큰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시장에서 배추 고르는 법, 무 고르는 법, 파, 마늘 전부 다 고르는 법을 데리고 다니면서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것이 하고 손수 옆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너 해봐라. 그래 이게 김치야 라는 것과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이제 저 둘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한테는 그냥 어머니께서 하는 거 보고 그냥 김치 다는 것을 이렇게 봤어. 이렇게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어머님하고 큰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건 넌지시 이렇게 봤어. 그러다가 이 둘째 며느리가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으로 나가 살면서 나 김치 담가야지 하면서 김치를 담궜는데 그게 제대로 된 김치겠느냐 이거인 거예요. 저는 그 원불교 상징성이 있죠. 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이라는 그 건물이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그 핵심의 본질을 떠난 사실은 그 대사님의 말씀과 대종사님, 정산종사님의 말씀에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건물에서 우리 대종사님 법문이나 정산종사님의 법문이 아닌 대사님의 법문을 거기다 썼다는 것 또한 일반인인 원불교인이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어떤 한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글을 일반인들이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데 붙였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저께. 사실은 여러 번 더 가면서도 왜 여기에 이러한 그 대사님의 글을 붙여놨을까? 약간의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오늘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잠깐 아까 우리가 대종사님, 정사님, 그다음에 대사님의 이 무시선과 정의불의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의견을 나눴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그러한 데다 써놔야 될까라는 그러한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이 무시선이 엑기스다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엑기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사님의 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10차까지 공부한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나름 정리하듯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소태점 기념관의 법문이 어떤 법문인가는 소개를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씨 닫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예를 예, 들면, 예. 근데 예.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그 법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 말씀만 하시면은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보는 분이 이제 판단하거나 나름대로 자기 주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의 유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혹시 어른을 또 폄하할 수 있는 글일 수도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 소개하지 드릴게요. 않으신 것 같은 가운데. 제가 하나 떠오르는데, 음, 혹시 그 음. 잡초가 일어나는 것은 땅에 잡초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잡초가 일어나, 혹시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 어, 적공편이에요. 적공편 몇 장인데 제가 지금 그것도 기억은 안 적공편인데. 나고, 예, 예. 예, 적공편만 들었는데, 어, 굳이 음. 이렇게 상징적인 기념관에 우리 대종사님 말씀이나 정산조사님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소태산 기념관이면은 대종사님 법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럼요.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우타원님 말씀 넘어갈까요? 네, 우타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무시성 공부 10차까지 왔으니까. 네, 소감, 가름하겠습니다. 그걸로, 소감 짧다. 네, 여기. 저, 승타님, 네, 여기요, 예. 예, 나영님께서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승타님으로 네. 갔다. 순서는 좀 네네. 그랬네. 예. 저는 요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시선법, 우리 연불교의 공부에서 수행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올인원인데 모든 게 하나로 담겨져 있는 수행법이 이제 이 무시선법인데, 무시선법이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고요. 아니면 별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발굴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이 땅속에 묻혔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 교리 사대표에 당당하게 무시선뿐만 아니라 무처선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음에 무시선, 무처선 이게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교리도에 당연히 무시선, 무처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동정이려 영육상전이에요. 동정이려. 그 동정이려가 사실은 무시선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무시선법에 동화에도 동하는 바 같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건 동이에요, 정이에요. 동이면서도 정이고 동이 아니면서도 정도 아니고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이게 무시선법이거든요. 이게 동정이리요. 동과 정이 한결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동과 정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여기서도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 아, 육군이 무사하면 일 없으면 잡념 제거, 일심을 양성하는 거구나.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공부가 남아 있어. 그래도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아, 또 이거 해야지. 양쪽 두 가지를 표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심이 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냥 바로 정의예요. 잡념이 들면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면 불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심을 가져라 그 말이죠. 일심을 가지면 일없을 때는 여기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일심이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정의야.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일심이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육군이 무사하면 하는 공부가 있고 육군이 무사하면 또 하는 공부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50년쯤 된 것 같아요. 대단종사님이 이거에 대한 저기를 정산종사님의 맥을 다 이렇게 잊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건데 일심만 되면 된다. 일이 있건 없건 일심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오다 그런 것인데 이 동정이리어와 무시선은 사실 둘이 아닌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사대표에도 당연히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력, 영역상제 이게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교리 붙잡고 해석하고 또 설명하고 지식으로 배우고 머릿속으로요. 지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결코 이 행동으로는 전혀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 하나의 어떤 개념화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수행인들이 우리 마음공부 수행인들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간과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우리 무시선법을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항상 따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넥스트. 저는 앞에 다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패스하겠습니다. 지타님, 너무 빨리 패스하고 지타님 시간 또 한 번 나왔네. 아주 지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다. 네, 시타오님이 한번 아, 맞습니다. 어, 드릴 승타오님의 말씀을 나오셨네. 다 드렸는데, 그래도 뭐 저는 빨리 드릴 말씀을 끝났는데, 다 드렸고, 네. 우리가 제가 해본 바로는 그 무시선법으로 그 공부만 하면 본래 자성자리, 성품자리를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돼서 제가 행복하니까 그냥 제 생각대로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차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그래도 공부가, 이게, 평소에 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 무지성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10차까지가, 사실은 한 6차 정도에 그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가? 근데 그러면서, 한 4, 5차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엊그제까지 암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틀려. 너무 길으니까 막 아주 능이 나지 않아요, 능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아까 정의와 불의의 관계된 거, 이 부분 제가 좀 소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법문에 근거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음, 정의와 불의 문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나오는 법문이거든요. 정산정사님한테 이제 여쭌 건데 정산정사님이 통하여도 다르게 근데 이게 정한 가운데 통한 다르게 통한 면이라는 뜻을 해석해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한 가운데 통하면 이는 부동이라 다르고 다르다는 게 이제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란하게 동하면 어떠냐면 이것은 맞지 않아서 이것은 불의다. 그게 이게 요란하게 동하면 이게 어둡다는 말을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작업지사에서 양성, 견성, 솔성 끝부분의 중도, 무념, 무착, 중도 이것이 저는 가장 정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걸 한 번 더 나가면은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은 동포보훈에서 음, 보훈의 강령은 뭐냐면 자리이탈.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가 상하면 내가 안고 해인한테 일을 준다. 내가 해를 감싼다. 이거는 최고급의 정일 것 같아. 근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최고의 정의 법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다가 안 되면 이건 대산종사님이 하신 법문을 좀 더 기억이 돼요. 부처님도 이렇게 했다. 어떻게? 어, 만약에 상대편이 해로울 것 같으면 내가 해를 끌어안고
상대편한테 일을 준다. 이것이 저는 최고의 뭐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10대까지 오면서 제가 선공부, 무시선공부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선공부하는 건데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근데 마음의 자유가 있어지나? 없지. 이게 쉽지 않지.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금방 넘어가는데. 근데 경계를 대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 뭐라고 할까? 불의 쪽 아니면은 복이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닦는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 죽기로 산다. 죽기로서. 이게 죽기로 사는 거구나. 이것도 이제 공부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건지 무지성에서 이것이 크게 대두될 것은 아닌 거는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차츰차츰 마음이 조숙되어 결국은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힌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십이선악과 염증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 불이문이라, 불이 성품자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성품을, 불이문의 이 성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공부하자.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인데, 쭉 알고 보면 쉽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무지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어떻게 해요? 경기를 당해서 주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나름 이제 이렇게 무지성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그런데, 무지성 공부를 마친 거죠? 네, 아니, 제가 다음번에 또 하나? 한 1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하셔도 돼요. 예, 지금 말씀 하셔도 돼요. 들어보니까 우리 저기 무시성법하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하고도 그냥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심지어는 원래 네.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뭐가 요란함이 경계를 따라인데 그 경계를 따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경계 있잖아.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면 당연히 요란함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게 정전 무시선 공부방이에요. 그게 아니고 음,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없어요. 경계를 음, 쫓아가서 마음이 음, 경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에 따라 주착함으로써 요란함이 생기나니 있어지나니 생기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한 것이 그야말로 지금도 수십 년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근거 뿌리가 되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신선법은 아주 간략하게, 야, 경계에 응해도 주한법시 하면 된다니까? 그거예요. 동화에도 저, 정한 가운데 동한 부동이야. 이거 똑같이. 예. 정한 바 없이, 더한 바 없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공부가 능해지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새 원기 111년도에 또 뵙게 될 건데요. 늘 공부가 일치월장돼서 지타님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능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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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지타님 새해 끝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 띄워줬다. 새해 네. 건강하시고요. 네. 한 해 행복하시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지타님 단장님 나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